안녕하세요. 주야장천 sit-down 코미디 빨대양 서민입니다. 오늘 주제는 대장동 재판입니다. 저희 시청자들도 그렇지만 다른 분들도 저한테 많이들 요청하거든요. 제가 그 맞짱 이재명과의 한판 저자잖아. 그런데 요즘 보면 대장동 재판이 너무 복잡해. 뭐가 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관심이 흐려진다고. 제발 설명해달라고 저한테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빨대양 잠시 접어놓고 설명한 서민으로 이 복잡한 대장동 재판 한 줄 정리해 드릴게요. 복잡할 거 일개도 없거든. 이 재판이 복잡해 보이는 이유는 피의자들 진술이 서로 달라서 그래요. 뭐가 다르냐? 재판에서 나온 얘기 위주로 정리해 봅시다. 일단 남욱 요즘 슬슬 불고 있는데 요지는 이거예요. 천화동인 1호 수익 700억에서 이것저것 떼고 428억이 이재명 측 지분이다. 그렇다면 유동규는 이재명 측, 그러니까 김용한테 돈의 일부를 전달했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어요. 남욱이랑 비슷하죠? 근데 김만배는 달라요. 김만배의 주장은 아니다. 그 돈은 내 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사람의 진술이 엇갈리니까 복잡해 보이는 건데 여기에 더 헷갈리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이재명. 근데 만약 여러분이 이재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돈이 누구 거라고 해야 더 유리할 것 같나요? 당연히 김만배 편을 들어서 그 돈은 내 게 아니라 김만배 거다. 이래야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이재명 얘기는 또 달라. 이재명은 천화동인 1호 수익이 유동규 거래.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 천화동인 1호 수익을 놓고 제 거다, 얘 거다, 내 거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래서 지금 이게 복잡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얘네 왜 이렇게 진술이 중구난방일까요? 예를 들어 설명하면 똑 떨어집니다. 자, 출처 불명의 다이아몬드가 대장동 일당 가방에서 발견됐어요. 검찰이 딱 보니까 이게 작물이야. 그래서 대장동 일당한테 검찰이 묻습니다. 야, 이거 어디서 났어? 그럼 얘네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당연히 자기 거 아니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얘네들이 제 거예요, 얘 거예요 이러면서 떠밀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포인트에서 이 예리한 시청자분들은 이런 의문이 들 겁니다. 그럼 왜 김만배는 다이아몬드를 자기 거라고 하는 거야? 아주 좋은 의문이에요. 김만배는 왜 뿌리친 다이아몬드를 자기 거라고 하는 걸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다이아몬드가 발견된 가방이 자기 가방이거든. 그래서 다이아몬드는 원래 내 거였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장동 일당 진술이 딱 이꼬라집니다.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이 대장동 일당 특가법상 배임은 확실하다고들 합니다. 불법적인 수익 모델을 설계한 건 확실하다. 대장동 수익은 도둑질한 작물이다. 뭐 이렇게 보는 건데요. 문제는 여기에 추가되는 죄예요. 이 작물을 어떻게 사용하려고 했느냐. 이거에 따라 죄가 더 추가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장동 일당은 이 추가되는 죄를 피하려고 자기한테 유리한 진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동규부터 봅시다. 문재인 정부 때 검찰은 대장동 사건을 유동규한테 몽땅 독박 씌우려고 했어요. 대장동 수익도 유동규 거, 뇌물을 받기로 약속하고 부정한 행위를 해준 죄, 그러니까 부정처사 후 수뢰도 유동규가 혼자 한 걸로 몰아갔죠. 근데 유동규의 불행은 이재명이 대통령에서 똑 떨어졌다는 데서 시작합니다. 완전 낙동강 오리알 된 건데 이재명 측이 지들 급하니까 이 오리알을 품어 죽이는커녕 후라이에서 먹으려고까지 했나 봐요. 가짜 변호사를 보냈다느니 어쩌니 유동규 선에서 꼬리 자르려고 시도한 거지. 그래서 유동규 구속에서 풀려나오자마자 한 소리가 그겁니다. 자기는 빚만 7천인데 월급 300 받는 정진상이는 빚도 없이 아파트 사더라. 이 얘기 해석하자면 나는 빚쟁이고 정진상은 빚 없이 아파트 샀는데 대장동 수익이 누구 거겠냐. 바로 이런 얘기죠. 이뿐이 아닙니다. 유동규는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지은 죄가 있다면 그만큼 벌을 받고 지은 죄가 저 정도라면 내가 가져갈 수 없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은 죄만큼만 처벌받겠다는 건데 이건 또 무슨 뜻이냐. 뇌물을 받기로 하고 부정행위를 한 부정처사 후 수뢰. 바로 이 혐의가 자기 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 진술은 누구를 향해 갈까요? 김용, 정진상, 그리고 그 꼭지점에 있는 이재명이죠. 그렇다면 남욱 입장은 어떨까요? 남욱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장동 수익이 이재명 측 지분이라고 연일 폭로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돈도 마련해서 유동규한테 줬고요.
근데 남욱은 여기서 한술 더 뜹니다. 엊그제 재판에서 남욱이 유동규랑 크게 싸웠거든요. 근데 싸운 이유가 이거예요. 남욱은 대장동 설계 당시 2014년에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재명이 대장동 사업에서 빠지라고 했나 봐요. 그래서 자기는 빠졌다. 다시 말하면 난 별로 한 일이 없다. 이렇게 남욱이 재판정에서 말하니까 유동규가 발끈했나 봐요. 그래서 쏘아붙였답니다. 야, 네 말대로 네가 그때 사업에서 빠졌으면 왜 반발 안 하고 가만히 있었냐? 그러니까 남욱도 그때 제가 반발했던 거 기억 안 나요? 뭐 이런 식으로 한판 붙었대요. 그런데 남욱의 이런 주장이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나는 한 일이 없다. 그래서 대장동 슈킹한 죄, 그러니까 특가법상 배임죄도 나는 해당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벌을 덜 받으려는 거죠. 자, 그러면 김만배, 문제의 김만배는 어떨까요? 김만배는 천화동인 1호 수익이 자기 거라고 주장합니다. 왜냐? 문서상으로는 천화동인 1호가 자기 거거든요. 이걸 만약 이재명한테 주려고 했다. 그러면 뇌물공여죄가 추가됩니다. 그래서 지금 죽어라 자기 거라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 대장동 일당 중에서 제일 강교한 애가 누구냐면 내 생각엔 김만배 같아. 청룡항 녹취록 있잖아요. 이게 대장동 사건이 터지기 전에 작성된 건데 이걸 보면요. 김만배는 지금이랑 다르게 이 천화동인 수익이 자기 거가 아니라고 여러 차례 말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 돈을 전달하는 방법까지 궁리한 게 녹취록에 적혀 있어요. 그때 거론된 방법들이 뭐 회사를 만들어서 투자하는 방식으로 넘겨주자. 남욱이 자기한테 소송을 걸게 해서 합의하는 방식으로 넘겨주자. 뭐 이런 것들인데 결국 보면 자기가 직접 넘겨주는 방식은 없어요. 다 유동규를 거치거나 남욱한테 전달하는 방식이거든요. 무슨 얘기냐? 김만배는 이때부터 이미 뇌물공여죄를 피해가려고 수를 썼던 거예요. 남욱이 말하잖아. 작년에 정진상이 김만배한테 돈을 달라고 하니까 김만배가 거절했고 그래서 자기가 돈을 마련해 줬다고. 김만배는 처음부터 뇌물공여로 꼬리 잡힐 짓은 안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천화동인 1호 수익은 내 거라고.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다들 대장동 수익이 작물이라는 건 인정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추가되는 죄, 김만배는 뇌물공여죄는 내 죄가 아니다 이러는 거고, 유동규는 부정처사 후 수뢰는 내 죄가 아니다 이러는 거고, 남욱은 배임도 내 죄가 아니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관심 있을 사람은 사실 얘네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이재명이지. 그렇다면 이재명은 왜 천화동인 수익이 유동규 거라고 할까요? 김만배가 그 돈 자기 거라고 하는데 김만배 따라서 그냥 그 돈 김만배 거라고 하면 진술도 일치하고 유리하잖아. 근데 그렇게 되면 이재명은 곤란해집니다. 얘네가 대장동 슈킹할 때 뭐 지들 힘으로 슈킹했나요? 성남시 도움이 있었으니까 슈킹 성공한 거잖아요. 그럼 그 도움 준 사람이 누구냐? 이재명은 이것까지 방어해야 돼요. 그래서 대장동 수익이 유동규 거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유동규가 슈킹 도와주고 돈도 헤쳐먹은 거라고. 자기는 배임도 안 했다 이거지. 근데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사건 당시 유동규는 성남도계공 사장 직무대리였는데 직무대리가 뭔 힘이 있다고 대장동을 결정하고 결재하겠어요. 그래서 이재명은 대장동 슈킹 공범이고 배임 혐의는 못 빠져나갈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견입니다. 근데 이뿐이 아니죠. 지금 제일 핵심이자 뜨거운 게 뇌물죄예요. 남욱이 얘기했잖아요. 작년에 김용이 요구했다면서 유동규가 8억가량의 돈을 받아갔다고. 용도는 경선 자금이라고 했답니다. 뇌물이지. 그럼 이 뇌물은 어디로 흘러가느냐? 유동규가 말합니다. 남욱한테 받은 돈을 김용한테 3차례 나눠줬다고. 그럼 김용한테까지 건너간 거죠? 그럼 김용은 이 돈 자기가 먹고 입 씻었을까요? 그래서 이 뉴스가 화제가 된 거예요. 김혜경 비서 배소연이 이재명 집에서 억대 현금을 들고 나왔다는 뉴스를 안 보신 분들을 위해 살짝 설명하면, 올 초에 김혜경이 경기도 복화로 만수르급 배달 서비스를 받아 먹었다고 경기도청 7급 비서관이 폭로했잖아요. 근데 그때 같이 폭로한 게 있어요. 5급 배소연이 이재명 집에서 현금 1, 2억을 들고 나오더라. 문자 메시지까지 공개하면서 이 사실을 폭로했거든요. 이재명 집에 현금이 수억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때가 언제냐? 바로 작년 6월 민주당 경선 시작할 때였습니다. 남욱이 김용한테 돈 줬다는 시기랑 일치하잖아요. 그래서 검찰이 이걸 지금 수사하고 있는데, 이 말인즉슨 김용한테 전달된 대장동 슈킹 수익이 이재명한테까지 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뜻이죠.
지금까지 대장동 일당들 주장들을 들어봤는데 어떠세요? 유동규한테 독박 씌우려던 이재명 작전이 성공할 것 같나요? 돈의 흐름이 드러나서 제가 보기엔 어린 반프로치도 없어 보이는데? 게다가 대장동 사건을 처음 공론화한 경기경제신문의 박전명 기자가 엊그제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거든요. 지난해 민주당 경선 당시 이재명 캠프가 상상을 초월할 규모로 대장동 총알을 준비해 뿌리고 있다는 제보가 이낙연 캠프 측에 들어왔다고 들었다. 최근 법정에서 남욱 변호사가 이재명 캠프에 얼마를 줬다는 진술을 했지만 엄청난 돈의 극히 일부일 뿐이다. 그러니까 지금 드러난 돈은 이재명이 뿌린 돈 중에 빙산의 일각이라니까 앞으로 더 드러날 일만 남은 거죠. 자, 이게 복잡해 보이는 대장동 재판의 진행 상황인데요. 한 줄 정리하자면 각자 도생! 대장동 일당은 조금이라도 형 덜 살아보겠다고 이 각자 입장에서 진술 중이지만 그래도 공통된 진술은 이겁니다. 대장동은 슈킹한 작물이다! 그래서 이재명은 빼박 배임죄고 돈 받은 증거가 드러나면 뇌물죄 추가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보면 이재명 대표 폭삭 늙었어. 뉴스 볼 때마다 똥줄 활활 타니까 당연히 그렇겠지. 그러니까 집에다 이자도 안 붙는 현금 쌓아두지 말고 소화기나 쌓아두세요. 불 붙을 때마다 얼른 꺼야지. 그래야 덜 늙지.